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우입니다. 뭐 많이 쉬셨죠, 전문가님도? 네, 푹 쉬었습니다. 어디 뭐 놀러 좀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집에서 좀 네. 뭐 연구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의도 갔다 왔는데 요즘 개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심해서 관광지가 관광지 같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뭐 개발해 놓으면 좋겠지만 너무 파재켜 놓으니까 가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전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날씨만 보더라도 지금 뭐 아직까지 좀 썰렁하죠. 네, 엄청 추워요 네, 아직은.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뭐 봄, 여름이 아니고 그냥 뭐 거의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 계절이 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벌써.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나간 전화도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뭐 연휴 끝나고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항공주 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오늘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좀 반도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은? 예, 결국에는 그 지수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섹터가 이제 강하게 주도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는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선도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설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수를 강하게 끌고 갈 만한 그런 그 업종들은 딱히 안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업종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수 흐름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들이 탄력을 받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도 더불어 강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조금 눈치 보면서 막 버티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그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좀 정권주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만에 정권업종 지수가 이제 전체 정권업종 지수가 한 3,000포인트대가 2011년도 있었더라고요. 2011년도 3,200에서 밑에 저 평균적으로 뭐 1,500 이렇게 반타작들 쭉 내려가 있다가 15년 만에 연봉 기준으로 22평선 20년간의 평균 가격을 돌파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워낙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배당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 정권주에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어떤 주식을 사서 5%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주식은 또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주는 주식은 이미 외국인들이 뭐 장악해 놓은 상태고 은행주 같으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막 70% 이렇게 70% KB금융 같은 75%거든요. 배당이 뭐 5% 이상 7% 막 주니까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화재주 삼성화재도 그렇지만 뭐 외국인 비중이 다 50% 이렇게 넘고 그래서 대다수 2%대 2.5% 이렇게 주로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면 그냥 한 5% 이상 배당을 주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쭉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외국인한테 배당을 이제 뺏기지 말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정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진단하도록 할게요. 예, 자두현 놀자님께서 그 에어레인 종목을 1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네요.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그 19,500원 정도 그 매수 사인을 매수가로 정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은 약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까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매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죠, 그죠? 알래스카 LNG 관련주고 지금 여기서 조정 이후에 여기서 한번 고점 돌파했죠. 자, 여기 고점 돌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이 조금 많습니다. 맞죠?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게 거래량이 좀 작았으면은 기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기간 조정. 근데 거래량이 조금 실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 마무리 구간이 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이 17,330원이네요. 그 다음에 17,330원에, 요 정도 흐름 같으면은 여기는 지지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17,300원부터 해가지고 18,000원까지는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여기는 지지라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자두현 놀자님께서 10% 매수하라 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며칠 정도만 더 봐보세요. 한 3, 4일, 짧으면은 한 2, 3일, 길면은 한 3, 4일 정도,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다, 이게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18,000원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한 10% 정도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또는 여기 17,300원까지는, 요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여기로 잡으세요. 손절가는 여기 이 가격대로 잡으시면 된다. 16,000원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7,300원부터 18,000원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25,000원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24,000원, 25,000원.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한번 분명히 움직이지 않느냐. 아직까지 이쪽이 이슈가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환이 되면서 돌고 돌면서 한 번 더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17,300원, 18,000원 요 구간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18,000원을 지지를 하거나 이 흐름을 며칠 한 2, 3일 내지 3, 4일 정도 보면서 저점 확실하게 다지는지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 25,000원까지 보시고 16,000원 이탈하면 그냥 냉정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손절 처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장근희 님께서 안녕하세요. 한글가금부터 22,500원 15% 진단 부탁드리면 했는데 지금 22,200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해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오늘 한 4.7%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이제 빠졌다고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주식이 지금 세계 최고 1등 아무 땐 사도 손해가 없었던 주식이 있어요. 그게 팔란티어 테크가 한 2년 정도 걸쳐서 한 20배 올랐고 작년 기준으로도 10배가 5배, 10배 이렇게 저점 대비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를 가지고 AI 서버 센터나 데이터 센터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플랫폼 만들어준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다음에 관리형 솔루션 회사들, 그게 이제 일단 주식이 많이 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어 컴퓨터라든지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라든지 이런 데서 AI를 적용해서 결국은 시장을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거는 좀 많이 이제 판매라든지 기존 솔루션은 이제 죽어들고 AI 관련된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AI 혁명 시대에는 세계 1등 관련된 섹트가 있으면 그 1등을 사야 되냐면 AI 관련된 것을 이제 신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만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뭐 이런 문서 관련된 거는 남들이 다 쓸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문서 편집이나 문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많이 도태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즘 뭐 AI라고 보면 그냥 영수증만 찍어서 엑셀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하고 지금 뭐 챗GPT 얼마나 관련된 AI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뭐 하고 있지만 오피스 같은 것도 이제 그 말만 해서라도 내가 만들고 싶은 폼을 다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컴퓨터 관련된 한컴 오피스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를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큰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흐름을 보면. 그래서 잠깐 올라가는 테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테마 매매, 즉 차트 매매나 어떤 보고 잠깐 어떤 흐름을 보고 이제 모멘텀 생긴 빨리빨리 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는 만약에 물리면 하염없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못 가는 그런 거 많거든요. 작년도 1월에 이 주식이 38,000 갔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최고가 169% 올라갔어요. 근데 그대로 내려왔죠. 그죠? 그럼 이거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이상. 거래가 여기서 실렸잖아요. 거래가 왕창 실리고 나서 거래가 여기 이만큼 실렸는데 그럼 이 거래 실린 거에 절반 정도를 여기 위에서 못 놀면 이 주식은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 주식이 있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주식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큰 흐름에서는 이제는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보다도 너는 세계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렇게 MS 오피스를 쓰든지 해서 AI 기능을 주고 비서기능 다 주는 그걸 쓰면 간단히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 거 쓸 필요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생각을 큰 흐름인데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우리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큰 수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크게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려 있으면 이 주식이 거래 실린 거 절반 평균 가격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단기로 팔아먹고 없었다는 얘기죠. 거래가 많이 실렸던 그 절반 정도 평균 내려오면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양쪽 힘이 팽팽하다가 한쪽으로 잠깐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힘이 균형이 무너지면. 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나 거래가 많이 실려야 돼요. 지금 거래가 안 실려 있잖아요. 그죠? 적게 실려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돌파를 못 한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샀으니까 22,200원이니까 여기까지 24,900원,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저항선이 여기가 23,000원부터 23,900원까지 126개월 동안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나는 요거를 22,200원 사면 보세요. 이렇게 23,000원과 여기 강력한 매물이 모여 있는데 매물도 분석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올라갔으니 거기 지금 22,500원 오늘 샀어요. 샀으면 여기 샀잖아요. 그죠? 오늘 고가에 샀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샀든지. 이걸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아예 밑에 내려가도 이거 사야 되지. 수익률이 작아요.
뭐 22,500원 샀다, 2,000원 먹고 10% 먹고 많이 먹었다 생각하시면 그냥 해도 되겠지만 그걸로는 개인 투자자는 허송 세월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10번 매면 10번 다 먹으면 모르지만 몇 번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복리가 안 되는 거죠. 복리 마법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사고 싶으면 여기 돌파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내일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주식도 많은데 굳이 요거를 할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22,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런 쪽도 건드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주린이님께서 AP위성 16,700원에 10%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반등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자, AP위성은 우주항공 관련주고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는 실적은 꾸준히 좋아요. 그 2024년도 실적도 2023년도보다는 실적이 뭐 그렇게 뛰어나게 확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23년도보다 조금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주가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급이 붙지 않으면은 그 주가는 못 갑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시장에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그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 분명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16,700원 같으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 꼭지 요 꼭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빠지죠. 그죠? 이거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손절하고 다시 매수를 하든지 다음 타임을 노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트를 이렇게 줄여놓고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줄여놓고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직전에 여기 급등이 한번 나온 자리가 있죠. 여기 좌측에, 맨 좌측에 여기 보시면 급등 나온 자리가 있죠. 거래량이 요 정도 터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이후로 거래량 없이 쭉 빠지니까 여기 4분의 4 지점에서 4분의 1 지점까지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직전 거래량도 못 가니까 약 몇 프로 정도 올라오냐면 3분의 1밖에 안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눌림목 나올 때 3, 5, 7, 30%, 50%, 70%. 그 다음에 반등이 되돌림 나올 때 3, 5, 7, 30%, 50%, 70%. 뭐 어렵게 피부나치 수열 어렵게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3, 5, 7로 외우세요. 해봐야 급등 구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급락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나와야 30에서 35% 정도 많이 나와야 40%거든요. 자, 근데 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 돌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요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근데 그 다음 또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여기 고점요. 자, 여기 고점 대비해가지고 여기 고점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이만큼 거래량 터졌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터지죠. 그러니까 고점을 어때요?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죠. 자, 고점을 이럴 때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면 이거 많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구간. 여기 거래량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갭 상승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거래량 많죠? 이거는 조금 타격이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딱 들어가신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정말 이거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그죠? 모르니까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기 보니까 여기 거래량이 많죠? 여기도 거래량이 많죠?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이제 이 거래량들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가면 세력이 누군가 어떤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죠. 예. 거기다가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먹구름들이 탁 끼어 있단 말입니다. 먹구름이 탁 위에 보니까 먹구름이 쫙 있잖아요. 아, 어두워서 갈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월봉도 한번 봐보세요. 월봉도 배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종목은 한번 복귀하려면 무슨 이슈를 타야 됩니다. 무슨 뭐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를 탄다든지 그걸 타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밑에서 여기 올라올 때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이 그냥 시장이 올라오니까 덩달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힘이 있어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적, 지금 시장 따라서 그냥 근근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10%요? 이 회사 뭐, 적자 보고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시간 싸움을 좀 하세요. 이 종목은 시간 싸움이 조금 필요해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시세 자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상반기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슈가 없으면은 올라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서 시간 싸움 좀 하세요. 나중에 하반기에나 그때 한 번 더 질문하시고 또는 시간 싸움 더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AP위성 그냥 보유만 하세요. 시간 싸움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템베건님께서 안녕하세요. DSC 인베스트먼트 9,310% 보유 중인데요.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려야 했는데요. 필명이 템베건이에요. 이렇게 하실 바에 필명 바꾸세요. 10배라는 필명을 아주 좋게 만들었는데 돈을 10배를 벌겠다고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투자 행동은 10배, 내 돈 다 까먹는, 계속해서 돈만 까먹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템베거 10배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지금 10배 벌려면 눈에, 지금 10배 버는 주식들은 깔려 있습니다. 200만 사도 2천만 원, 1억씩, 1천만 사도 1억씩 벌 수 있는 주식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 가면. 국내는 그 정도의 큰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런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비중을 이 기업이 프리오사 AI의 뭐 10%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잘한 거예요. 그럼 잘했으니까 나는 그 투자를 잘했으니까 결국 이 10% 비중을 갖고 프리오사 AI에 갖고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 DSC 인베스터 자기 투자한 금액의 뭐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볼 수도 있겠죠. 성공하면 프리오사 AI가 이제 뭐 제2의 미드처럼 뭐 크게 성공한다. 그러면 이 기업은 대박이 터진 거. 그러면 이 주식이 내가 이미 알 때는 여기 작년이잖아요. 올해 2월 때. 그러면 상한 거 갔어요, 여기. 그럼 상한 거 다음날 4,000원대 사가지고 있다가 100% 먹으면 팔고 나와서 아니면 보고 기술적 팔고 나오든지. 그러면 만약 100%씩 3번만 먹으면 8배잖아요? 그럼 100%씩 먹으려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만 보고 있다가 차트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기업에 대한 시세 형성 원리 하나도 안 하지. 시세 형성 원리가 있어요. 시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9,000원대 샀어 이렇게 9,300원에. 주식이 5,000짜리가 많은 건데 왜 9,300원 삽니까? 이거는 애매한 항상 주가가 갈 때는 2,500원짜리가 가면 만약에 3,000원 내외가 가면 3배 정도 가면 9,000원이잖아요. 그럼 일단 목표가 온 거예요. 3,000원, 2,500원, 3,000원, 5,000원 내외. 근데 5,000원 더블 가면 10,000원이잖아. 5,000원 더블이란 이게 많이 그 다음 얼마? 25,000원? 이렇게 있어요. 25,000만 원. 그러면 이 주식 2만 원대 갈 주식 아니라면 마디에서 팔아야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난 단순 가격만 보고도 목표가를 맞출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요 가격이 5,000대잖아요. 왜냐면 2,500원 놀던 주식이 따블 오니까 5,000이잖아요. 사람들이 100% 먹고
잘 보유하지 않아요, 주식을. 100% 단기에 엄청나게 먹었다 생각 빠져나올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씩 한 10번, 3번만 먹으면, 3번 반만 먹으면 10배가 먹으니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가 한 주식 잘 안 가요. 그럼 딱 눌림목 줬잖아요. 그 눌림목 줘서 고점에서 5,700원에서 얼마? 4,000원 왔잖아요. 그러면 1,700원 빠졌으니까 한 30% 빠졌잖아요. 눌림목 주고 간 거예요. 이런 이제 되돌림이라든지 이 파동 공부를 다 해야만 여기서 있다가 딱 들어오면 나는 사겠다면 이 주식의 소형주는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보겠지만 하겠다면 여기 종에서 여기 얼마예요? 5천, 6천 원 정도. 이거는 일봉으로 대박이 터진다. 그러면 저점에서 따블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4천원에서 8천원 기본 가는 거예요. 8, 9천원. 그럼 왔잖아요. 여기 상한가 치고. 자, 그럼 이재명 테마가 불면서 왔어요. 또 이재명이 불효사 방문하니까. 그러면 이미 다 나왔잖아요. 반응, 불효사 방문한 거 다 알고 이미 주가가 떠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나는 1,500원 갔다가 9,300원 내오려니까 사요?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하면 주식 당장 그만두려 합니다. 돈은 주식 투자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수억을 벌 수 있고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돈이에요. 3,000만 원이면 축복받은 돈이에요. 그거 없어서 주식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미 도박처럼 이렇게요. 저는 주식을 당장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서 사신 분들은 9,500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사더라도 여기서 사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라든지 아니면 자 가서 산 거 음봉을 장대 음봉 주고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럼 거래 실려서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손절이란 거 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손절을 안 배우고. 야, 그러면 프리오사가 AI 좋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것 같아. 대통령 되면 AI 펀드도 100조를 한다 그러니까 하죠. 그러면 이것도 사주겠지. DS 인베스트를 왜 삽니까? 프리오사 관련된, 그러면 AI 관련된 주식을 사겠죠. 그 펀드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자고 거래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여기 가서 파셔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테마주니까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거의 예측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이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목표 8,800원인데 여기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800원. 그래서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평균 목표 8,300원 드릴 테니까 8,300원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 돌파를 한다면 만원 다시 온다면 다시 얼마 가냐면 이 주식은 만원 돌파면 기본적으로 2만 원대로 갈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정도의 벤처 투자 회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고점에서 직원도 파고 팔잖아요. 막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요? 2,000원짜리 있다가 10,000원 오니까 와, 돈 벌었잖아. 4배씩. 총알바지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오늘 제 이 상담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주식 매매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나를 먼저 파악하고 안 되면 혁명을 바꿔야 되면 다 때려치우고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했던 방법. 안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전문가들도 어려워. 전문가들도 다 돈 벌기 쉽지 않은데 이것저것 다 알아도 그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등씩 꼭 팔고 다시는 이렇게 뒷북 투자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차트 먼저 배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저 파라다이스를 예, 파라다이스. 약 한 달 정도 전에 예, 한 달 정도 전에. 11,700원에 10%를 11,700원에 10%요. 예, 당시 그 연기금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80일 이상 계속 순매수를 해줘 갖고요. 예. 그리고 차트는 우상향을 계속 해주길래 예. 그때 샀는데 예. 너무 횡보하고 거의 이제 한 12,000원대에서 예.
그러니까 중기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상담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꾸준하게 매수를 하길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래성이 있지 않나 싶어갖고 네. 예, 이 파라다이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 그 우리 시청자님께 잠시 이제 또 알려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지난번에 한번 그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실적이 지난해 그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다음에 그 호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죠. 자, 이 파라다이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달 전에 이제 1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1,700원 같으면은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 구간입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큰 수익은 바라보기가 조금 어렵죠. 현재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구간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매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구간은 투자가 아니고 매매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사고 수익 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물량을 그 다 팔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남겨놓으면 돼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종목이 있으면은 내가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투자로 본다라면은 한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면 이 종목은 투자를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주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매매와 개념을 갖다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그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시청자님.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해야 되는 구간인데 결국에는 지금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보니까 양봉도 많고 그죠? 예. 뭔가 자꾸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예. 뭔가 탄력이 한 번만 탁 받으면 거래량이 한 번만 딱 터져주면은 뭔가 확 터질 것 같은데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요 이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월봉상 여기 이격이 있죠. 예. 월봉에 이격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숨고르기 딱 하고 있고 주봉은 이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래량만 탁 받쳐주면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한번 볼게요. 거래량에 대해서 여기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여기 주가가 올랐죠. 근데 여기 음봉 거래량이 한번 또 터졌죠. 그죠? 근데 다음번에 주가가 여기 음봉 거래량을 이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주가가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작은 거래량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끌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온다 입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량 거래가 터지든지 아니면 작은 거래량이 대량 거래로 가느냐 아니면 작은 거래량으로 가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직전 거래량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올라갔다라면 어떤 세력들이 그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잘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과감하게 매수한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게 5주선이 안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먹구름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먹구름을 딱 돌파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팍 튀는 거라요. 이게 한번 딱 띄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예. 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매수를 조금 하실 텐데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 가지고 지금은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원 오르고 뭐 이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 더 탁 튀어준다라면 한 13,000원까지는 한번 딱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제가 보면 무리하게 챙기는 그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버텨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선에서 이번 주는 조금 짧잖아요, 그죠? 며칠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13,000원 한번 찍음 그 보여주면은 그때 이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또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고고의 세상님께서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25만 6,5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리면 됐습니다. 한미약품을 현재 그 가격대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세가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오늘 눌림목 구간에 사셨으니까 잘 사셨어요? 잘 사셨었는데 지금 계속 이 주식이 30만 대 있다가 이렇게 20만 초반 왔다가 지금 25만에 왔으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대형사자 한미약품이 가장 빨리 상용화를 하지 않을까 허가를 받고 그래서 한국형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뭔가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원래 한 27년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좀 뭐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 지금 뭐 나와서 일라일리리아나 노보노디스크나 이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지 않으면 큰 뭐 의미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아주 기술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게 보시면 주식이란 게 이제 가장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국 뭐 금방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저 이제 HTS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일라일리다. 그럼 일라일리 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그 시세 호가도 다 나오지. 지금 아직 장이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프리마켓 시세. 주식에 보면 이 시세란 게 그전에는 이게 비만 치료 일라일리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신약에 세계 뭐 최고 회사니까 여기서는 한 몇 배밖에 못 올라 이렇게 주식이 3배, 4배씩.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10년 안에 상용화 될 거라고 해서 기대가 되면 10년 전에 2016, 17년에 이제 사놓고 있으면 그 전에 항암이지만 이제 비만도 엄청 큰 시장이 제일 가장 큰 시장이 비만이 그죠? 그러면 일라일리아,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은 이제 출시가 임박하여 몇 년 안에 출시한다 미리 투자자는 사놓습니다. 실제로 출시되고 나서 그 전에도 좀 있었지만 하고 나니까 주가가 그냥 10배씩 뛰어요. 보시면 여기 2018년도 사도 2020년까지 사도 10배씩 갔잖아요. 100달러가 1000달러니까 969달러. 이렇게 최고 기업을 찾아서 내가 미리 몇 년을 뒤를 보고 딱 사놓으면 몇 배는 기본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맨날 내가 매매를 하려고 빨리 10% 20% 묶어 나오려고 그래서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저는 비만 치료제 주식을 살 만한 거 없고 지금 노보노디스크 뿐만 아니라 일라일리도 지금 비만 치료제로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이게 조정 받았죠. 작년 여름부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안 나왔으니까 그럼 올라가더라도 과거처럼 우리나라 주식도 이렇게 한미약품이 와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저 위에 이 70만도 돌파하고 갈까? 저는 그 정도의 신약이 비만 치료 아니라고 보고 실제로는 이것은 박스권이다 현재는. 그래서 목표가를 한 32만까지 보고 갖고 있다가 만약에 저 위에 30만 40만 가면 잘 가겠지만 일단은
원 초반 정도, 31만 원 정도 목표가로 보고 보유하면 그 정도는 수익이나 20% 정도, 20, 30,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내가 제약 바이오주를 사면 정말 최고의 기업을 찾아서 잘하는 기업 중에 사면 되고, 이것은 현재는 뭐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유했다가 한 31만 원 가면 그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작은 소나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TLB라는 종목을 18,900원 13% 매수를 하셨다 그랬네요. 자, 이 TLB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TLB는 그 인쇄로기판 PCB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반도체 장비용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등의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작년에 조금 실적은 작년에 조금 좋았네요. 매출액은 5.1% 증가, 영업이익은 10.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9.3% 증가했는데, 뛰어나게 증가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납품업체가 워낙 그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한번 강세를 보인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싶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한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갭이 있죠. 이 갭을 이제 메꿨습니다. 그죠? 이 갭을 메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은 참 좋은 흐름인데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손절가는 여기로 잡으십시오. 요 가격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900원.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쪽 거래량 있죠. 이쪽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보낼까 말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은 안 빠졌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그랬을 때, 주봉이라든지, 주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를, 구름대를, 여기 보세요. 의문구름대 있죠. 먹구름. 여기를 딱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놀더라도.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 보이잖아요. 길을 가는데. 그게 이제 다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고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닌데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뭔가 강력하게 만약에 그 강력한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슈가 탄다든지.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을 보니까 조만간에 뭔가 한번 움직임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한번 증가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여기 16,900, 여기 이 가격대 있잖아요. 요 가격대 손절가 딱 손절 라인 잡고 여기가 16,900원입니다. 이거 이탈 전까지는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배팅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그 다음에 앞으로 2, 3일 정도. 거기서 완전히 자리만 잡히고, 그 다음에 거래 증가하면서 여기 이 구간 여기서 이렇게 싹 돌파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2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고요. 2만 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또 안에서 막 여기서 굉장히 억압을 또 받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또 억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2만 원 돌파를 하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수익을 더 챙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만 원을 돌파 못하면은 조금 아쉽더라도 수익이 조금 아쉽더라도 챙기고 다시 저점을 한번 보는 게 어떻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버티면서 일단 저점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움직이는데 움직였을 때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이상 한번 줄 것 같고요. 주는데 그게 2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돌파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나올 것 같고 돌파 못하면은
2만 원 부근에서 또 한 번 저항받고 밑으로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추가 상승, 돌파 못하면은 매도. 그러니까 추가 상승할 때 이제 얼마에 챙기는 게 좋은가 그거겠죠, 그죠? 그때는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한 시대 나오셔가지고 또 질문해 주시면은 또 좋은 답변 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보유 관점 보시면은 며칠 내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수나방님께서 시프트업 76,000원 10%. 기다리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76,000원이면 89,500원의 고가인데 24년 7월 달에. 그래서 초보자들은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신규 종목 항상 이래요. 신규 종목이 그때 좋을 때는 그때 이미 가치가 다 반영돼서 딱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하고 추세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첫날 이미 연봉 주고 하면 판사를 많은 거잖아요. 그럼 추세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하락하면 바닥을 하긴 해서 잠깐 반등은 하지만 그리고 추세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평가에서 이미 그래서 이제 게임주는 이미 지난 이제 과거의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부합하지 않는 즉 시대 과거의 시대 주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나는 머물고 있다. 이미 AI 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 게임주하고 휴대폰 주식하고 무슨 LCD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부터 이런 주식하고 있고 그러면 잠깐은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날 수도 있더라도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I 혁명 관련된 주식들을 사서 물리면 회복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주식을 사서 물렸어요. 고점에서 반타작 됐어요. 그래도 금방 회복해요. 1년 안에. 그런데 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저 옛날 시대의 종목들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게임주도 같은 거예요. 모바일 게임이 히트치면서 갈 때가 2010년도 초반 14년도 막 이럴 때예요. 그럼 그때 모바일 게임이 잘 나가는 것은 그냥 주식 사면 저도 컴투스로 2014년도인가 2월에 사서 1년 만에 거의 더블 1만 거의 10배? 10배가 이렇게 가요. 2만짜리 20만 갔으니까 10배를 먹어요. 그 정도로 그러죠. 그러면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을 성공하고 났을 때 2015년부터 18 그때 이후로 모바일 게임하고 게임주는 다 시대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고성장 시대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 시프트업도 지금 89,000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42,000원.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 잘 나와요. 그러면 1,000억 정도가 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천원이니까 고평가돼 있죠? 한 30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성장도 잘 못하는데 이 업종 말하는 거 게임 산업 30% 성장 잘 못하는데 PER을 영업이익 30배를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25년도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돼요. 중국에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런칭을 해요. 이제 이게 성리의 여신이라고 이게 이제 글로벌 대다수 국가에 런칭을 해서 모바일 게임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익이 1,000억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내 나오니까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거 잘 나가고 잘 해서 1,000억 정도 게임사가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괜찮죠. 인기 게임이 있다는 얘기죠. IP가. 그래서 성장 더 올해도 30% 이상 성장, 이익도 40% 이상 성장해요. 중국이 진출해서 중국이 5월 20일 오픈하면 이미 사전 오픈해서 인기가 800만 조회가 있고 다운로드 있고 좋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까요? 올해 잘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적립하니까. 그러면 주식 올라가야 되죠. 잘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산업 자체가 업종 자체가 고성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전에 NC소프트가 이게 100만 원 가고 나서 꽃없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 선거할 때 여기서는 저도 이제 2015년도 토마토 TV 봤을 때 20만 이하에서는 50만, 58만 원 간다. NC소프트 중지형 거 가져가라. 선물로도 3배 사서 갖고 가라. 20만 원부터. 그럼 100만, 50만 원 얼마냐, 몇 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뭐 집콕이, 뭐 방콕이 하니까 저 게임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크래포트는 뭐 1인칭 슈팅 게임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주식이 여기 있을 때는 좀 안정적 계속 이긴 했는데 올라왔어요. 그래도 수익률이 여기 저점에서 한번 2배는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얘는 계속 안정적 이익을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뭐 40%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잘 못 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게임주가 시세 그렇게 다른 거 많으니까 잘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게 중국이 아마 성공할 걸 보여서 이 정도까지 6만 5천 정도, 6만 7천까지는 충분히 올해 실적과 모멘텀을 감안하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손해죠, 그죠? 농락 매도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보시면 6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7만 6천 원에 여기서 사서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반등할 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반등할 때 가니까 와 진짜 가는갑다. 초보자의 실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손절을 못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 손절은 여기서 깨졌을 때 보세요, 여기 몸통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가다가 내려가면 시가에 빨리 팔아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3만 원까지. 그래서 이번에 가면 6만 7천 원 정도의 목표가, 그러면 6만 7천 정도 이번에 실적이랑 여러 가지 봤을 때 신규 게임이랑 보고 했을 때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때 반등하면 꼭 나오시고 게임주 건드리지 마세요. 잘 모를 때는 초보자들은 고성장 아닌 섹터는 아예 건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려도 행복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산 가격에 나중 되면 몇 배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학님께서 질문하셨네요. EM코리아 2,831원에 20% 매수를 하셨네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산 항공 부품 관련주인데 우리 그 아학님께서 아이디 필명이 아학이잖아요. 이 종목을 보니까 악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EM코리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EM코리아가 보니까 작년에요, 그 M&A 관련 이슈가 있었네요. 그 M&A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작년에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M&A가 무산되면서 다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요 EM코리아 한번 주목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아시고 다음번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여기 주가가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다음번에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거래량보다 여기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이 주가를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악재가 나왔다는, 여기서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그냥 고점에서 내려 찍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때 EM코리아가 M&A가 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M&A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던 자리가 보니까 2,830원 같으면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매수를 한 게 한 요 자리인 것 같거든요. 이쪽 자리였을 것 같으면 이 직전이었으면은 아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여기였으면 수익을 챙겼을 건데요. M&A 때문에 안 챙겼으려나, M&A 기대감 때문에 안 챙겼으려나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음번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갭상승해가지고, 여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대량 거래 터진 거 있죠? 요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대량 거래 터졌는데. 갭상승 출발에 대량 거래 빵 터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 이 자리는요, 악성 매물 자리입니다. 여기 악성 매물 자리. 그러니까 이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다음번에 주가가 원활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면 수익도 잘 안 나요. 올라갔다 하면 전부 다 매물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프로들 아니면은 아마추어가 덤벼들기 어려운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나마 다행히 지금은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자리 좀 잡고 있죠. 자리 좀 잡아가지고 지금 뭔가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급락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지금 기술적 반등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금 크게 본다라면은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할까 말, 여기서 이제 자리를 뭔가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여기 저점 빠지죠. 저점 빠지면 다음 저점은 여기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요 위에 자리가 많이 남죠. 자리가 많이 남게 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없죠.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주봉 흐름 봤을 때 여기 딱 막혀 있죠. 전부 다. 여기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가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다. 그럼 얘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이 종목은.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든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를 한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번 움직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2,800원 여 부근까지는 가겠네요. 움직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주봉상 보면은 이 주봉을 놓고 보면은 움직이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움직이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일봉을 본다면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슈가 생기면은 이거 한 번에 팍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팍 쳤다가 빠지더라도 그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죠. 요거처럼. 요 모양처럼 여기 좌측에 이 모양처럼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이상은 사실상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다. 월봉도 그렇고요. 월봉이 지금 잘 만들어주네요. 월봉은 사실 잘 만들어줍니다. 여만 딱 여기 보니까요. 얼마 정도냐면 2,300원 이상만 딱 올라와주고 안착을 딱 하면요. 그 이후부터는 월봉에서는 조금 자리가 있어요. 위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월봉 2,300원에 딱 안착해가지고 2,300원에서 버텨주느냐. 2,300원에서 쫙 버텨주고 거기서부터 다시 물량들을 갖다 매집을 해가지고 한번 확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베팅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볼 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면은 시장만 크게 나쁘지 않고 이게 아래쪽으로 주가가 밑으로 다시 2,000원 밑으로만 흘러내리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막 움직이다가 2,300원까지만 한번 싹 움직여주면은 그 이후에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고 이번 달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번 달, 6월 달, 요 2달 동안 한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있어서 그렇지 너무 기죽어서 응대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 유지를 하시고 한번 딱 노려보세요. 한번 움직일 겁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다음은 전화 와 있다고 그러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밤늦게 이렇게 궁금하신 종목이 저는요? 있어서 전화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종목명하고 조선은- 비중하고 어떤 거예요? LG조선 항공주 그거 들어가려다가 네. 그 삼성부상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가격하고 비중은요? 12만 원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들어왔어요? 비중은요? 10%. 아, 10만 500원인가 봐요. 500원 아까 들어갔는데. 어떤 거 들어가려다 이 삼성물산 들어갔다고요? LH 항공주요. 아, 항공조선. 한국조선. 네, 그거 아. 먼저 묻고 나왔는데 네. 그거 하려다 이거 조금만 들어봤더니 이게 잘못 들어갔나 항공우주 봐요. 주식 먹고 나왔어요? 네, 15만 원 묻고 나왔는데 아무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잘 가는 그것도 주식을 사야 되네 팔았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도로 사가이 팔아가지고. 네, 좋은 이거 걸 못해가지고. 팔아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거하고 또 많이 다른 빠질 것들. 거 안 가고 바닥 있는 거 사면 네. 주식이 잘 안 가요. 달리는 안 말을 가지요. 타는 게 잘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것은 지금- 빨리 팔면 안 되고 분할로 조금씩 팔아야죠. 그죠? 그 뭐 항공우주가 지금 뭐 주봉상으로도 그까지 매도가 거의 안 나오는데 비중을 축소하는 거는 월봉 계속 추세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점 10만 6천 돌파하고 10만 대 가는 주식이에요? 한 15만 정도 갈 것 같은데? 15만에 13, 15, 한 15만 가겠네요? 그런데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빠져나와서 이제 삼성물산 샀어요. 바닥이 싸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싸게 보인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이,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되고, 또 모멘텀이라는 거 상승 동력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항공우주라든 이런도 뭐 실적도 좋아지지, 뭐 소주도 있고, 뭐 이슈도 많고, 오늘 같은 뭐 또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사가지고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안 빠진 거죠. 잘. 그런데 삼성물산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 가야 될 이유, 앞으로 좋아질 이유를 찾았으면 사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잘 사셨어요. 그러면 살 때 왜 사신 거예요? 그 원주분에 그 선생님이 네. 그것도 앞으로 16만 원 간다 해서 샀는데 갔다 왔잖아요. 17만 원에. 제가 12만 원. 갔다 왔는데 또 간다 해서 그때 당시는 건설 요게 작년 2월달 17만 갖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네. 이 주식이 원래 성장을 잘 못해서 잠깐 반등함 또 내려오고 반등함 내려오고 그런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 지분하고 삼성전자 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좋으면 삼성전자 사면 되고요. 삼성바이오 좋으면 삼성바이오 사면 돼. 삼성물산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럼 삼성물산은 한 40%가 이 삼성물산은 건설업이에요. 그리고 건설이고 한 40%는 무역, 트레이딩 무역 회사고요. 나머지 20%는 바이오, 이제 삼성 바이오에선 지분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그랬으니까, 그러면 건설하고 무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건설이 지금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도 잘 올라,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SM 모멘텀도 있고 그런데 삼성물산은 지금 주택을 잘 지어서, 그래서는 잘 못 가요. 그래도 주택은 이미 21년도 고점 찍었으니까 잘 못 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역이 잘 돼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된다고 그러고 보호무역인데, 그 무역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들이 살려고 보호무역까지 하는데, 트레이드, 무역, 자주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멘텀이 적은데, 다행히, 건설 쪽이 조금 나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반등할 거는 보여요. 그래서 보이니까 바닥권이에요. 지금은 사신단가는 리스크가 적은 단계에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기준으로 보면 사는 시점이에요. 오늘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이평선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갈 걸로 보여요. 보이면 이제 13만 6천인데 요거는 주봉을 보니까 바닥에서 반전하면 다시 한 13만 8천 원 아니면 좀 더 많이 본다면 다스가 상단 14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드릴게요. 14만 5천까지 보유하시고 팔고 싶으면 13만 5천 원 이상 가면 한 10% 남으면 그때부터 분할로 파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지금은 손절 영역은 아니니까 그냥 보유했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조선해양 그 들어갔으니까 한국조선해요? 28만 원인데. 그건 다음에 물어보시고요. 조선주 사지 마시고 초보자는 저는 그렇게. 사지 말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그 보물여왕님께서 유니셈 질문하셨는데요. 유니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이네요. 반도체 장비 및 그 부품주입니다.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앞으로 이거 하나는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다음부터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음봉 대량 거래 터졌죠, 그죠? 여기 두 군데, 그죠? 자, 여기 음봉 거래량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음봉 거래량이 터졌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럼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직전 고점 돌파 못 하잖아요. 여기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했던 가격대는 분명히 제가 7,100원 정도 같으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은 유니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앞으로 요거는 주목하세요. 요 직전 고점에 지금 같은 이런 음봉 거래량이 있으면은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만약에 다음부터 밀리면은 바로 손절 처리하셔야 돼요.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유니셈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 추세만, 요 주추세에서만 돌파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 시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이제 추가 매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추가 매수 자리. 그러니까 주봉이라든지 월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을 만들려고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 매수 자리를 찾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요 가격 여기 5,7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5,450원부터 5,70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자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자리는 5,7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기준을 보세요. 5,700원부터 해서 5,850원, 5,850원까지 여기 지지를 보시고 이 라인 여기 지지를 보시고 저점은 완전히 확보가 되면은 그때 추가 배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직전 고점 여기까지 7,200원까지 7,200원에서 많이 본다라면은 한 7,700원까지 7,200원에서 7,700원. 물론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조금 작게 본다라면 한 6,800원에서 7,000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추가 배팅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충분히 수익은 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본다라면 6,800원에서 7,000원, 2차로 본다라면 7,200원에서 7,700원 정도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추가 배팅 자리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 부분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의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히든 카드 키워드는 고승력 로봇주입니다. 요즘 오늘 로봇주가 좀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고성장 섹터가 로봇주인데, 고성장 섹터, 아직 로봇이 본격, 물론 로봇이 다양하게 많아요. 이제 산업용 로봇은 그냥 공장 가면 다 있는 게 자동화 시스템 돼 있는 게 로봇이죠. 그렇게 치는 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로봇으로 보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이 고성장 섹터가 국내에서도 마치 글로벌적으로도 AI가 고성장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이미 뭐 고성장을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다음에 고성장 섹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산업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 산업 이런데 뭐 꾸준히 아직 매출과 뭐 이익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시장은 작지만 향후에 길게 보면 저는 AI 혁명 시대 최정점은 인조인간 시대라고 이렇게 인조인간을 보는데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35년도는 뭐 인조인간 시대가 시작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벽히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시대는 29년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여요. 그럼 아직 29년가 4년 뒤의 일이잖아요. 4년 뒤, 10년 뒤의 일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로봇이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렇게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협동용 로봇, 그 다음에 뭐 사족 보행, 뭐 이족 보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 이족 보행해서 뭐 휴버라고 했었는데 그게 거의 이제 뭐 박물관에 있을 정도고 계속 뭐 돈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을 못해.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이미 뒤처졌고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사족 보행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로봇 기업들은 사실은 뭐 그냥 자율주행 뭐 로보티저 같은 것도 자율주행 해서 배달을 뭐 여러 가지 의료 헬스 이런 게 도움 주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들입니다. 이걸로는 글로벌에서 지배할 수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이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로 가서 산업이 본격화되면 완전히 새로운 여러 가지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산업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이미 많이 한 4, 5년 정도 그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에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최상위 인간형 로봇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옵티머스,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유니터리, 유보텍 뭐 이런 식의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상장 회사들이 그런 게 뭐 테슬라, 옵티머스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실제로 매출이 일으킨 것은 별로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소형사들이 이렇게 관련된 뭐 협동 로봇 산업용뿐만 아니라 배달 로봇 이런 쪽에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소형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쪽에는 좀 한데 이제는 로봇도 이제 뭐 배달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 자율주행 가서 그것도 피지컬 AI로 이제 행동의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학습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운행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휴머노이드가 완성되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를 보고 지금부터 투자해도 뭐 괜찮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 산업 관련된 게 테슬라가 6월 달에 FSD 자율주행 관련된 거 공개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와 있는지부터 아마 6월에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게 좀 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산업이 개화하고 나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또 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된 주식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23년도 4월 인조인간 시대 1탄을 하면서 거기서 중개바로 머릿속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10배는 기본 가는 거죠. 갖고 15배.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평균 뭐 4, 50만 원 기본 가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사놓으면 4, 5배는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뭐 많이 올라가면 절반 팔고 다시 사고 이것만 해도 10배는 벌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주식은 뭐 1원만 붙어서 바닥 대비해서 23년도 전에 주가 20년도부터 바닥 대비해서 10배는 기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고 폭락했을 때 사고 많이 팔고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히든카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히든카드는 이렇게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로보티즈입니다. 자, 로보티저를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저도 이제 로보티저는 작년도 3월달에 4월달에 참 인조인간시 모든 2탄 할 때 레인보우는 그 전에 2, 3년 줬으니까 로보티즈 한 종목 추가를 해줬습니다. 뭐 LG가 투자한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2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2만 원 초반에 저점이 찍으면 여기 2만 원에서는 요 4만 6천원 고점이니까 그 근처는 항상 가는 거예요. 그 2만 3 더블이 보장되잖아요. 15,000원 3배가 보장되고요. 그런 거예요, 주식이. 그처럼 왜 이 로보티저가 이렇게 좋냐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강자예요. 그 다음에 이 액추에이터 다이나믹 셀이 있는데 요 주식, 요 관련된 제품이 한 100여 종 정도 있습니다. 라인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에 이미 다이나믹 셀이 납품된 적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로봇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요게 LG전자가 투자해서 한 40대지만 나머지까지 다 수주받은 거 보니 한 20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0대면 한 대가 3천만 정도 하니까 그러면 한 6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다른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그래서 현재 로보티즈는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오늘 강하게 8%는 올라갔는데요. 거래가 아직은 적어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35,000원에 매수하면 목표가 단기적 41,000원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34,000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히든섹터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봇 관련주하고 건설주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하고 보는 시각이 그 최병훈 전문가님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히든섹터로 건설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주는 조금만 더 이따가 해야지 했는데 오늘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자, 히든섹터 건설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조금 장기 침체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 훈풍에 의해 가지고 부진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 한 달만 놓고 본다면 건설지수가 약 한 1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 미국 관세 때문에 조금 몸서리를 치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라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를 피하면서 실적에 조금 호전되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현지 사업 비중이 좀 작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거기에다가 주요 자재 수입이 미국 쪽에서 오는 그런 의존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관세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현대건설이 1분기 영업이익이 2,137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그러니까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12.19%가 상승 전망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1분기 전망치가 증권사 평균 전망치 대비 평균 전망치보다 78.17%가 웃돌게 발표가 됐거든요. 1,513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정책 훈풍에 이제 정책 훈풍으로 부진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으로 굉장히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정책 공약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골 메뉴로 인해 가지고 건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점차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 압박을 가하고 있죠. 전쟁 끝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집중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편은 아니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후보군을 보면은 6종목입니다. 현대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대우건설, DL, 그 다음에 한전, KPS,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1분기 매출액이 9,057억 원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4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8% 올랐거든요. 뭐 대우건설이나 이들보다는 좀 작죠. 현대건설이나 이들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게 이제 왜 이쪽 영업이익이 좋아졌냐면은 서울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 준공을 하면서 자체 주택사업 부문이 이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개발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대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아쉽다라면은 제가 방송 나오는 시점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본 시점하고 조금 괴리율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상향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월봉에 보면은 이격이 있습니다. 5월달은. 그래서 이런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아마추어 분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매수가는 21,500원 정도입니다. 21,500원, 21,600원, 한 21,700원까지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이 자리, 요 자리가 지지 라인이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본다라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 라인까지 봅니다. 요 라인. 요 라인. 그러니까 2만원에서 2만500원. 그러니까 매수 기준 라인은 21,500원이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본다라면 2만에서 2만500원까지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잡으시고요. 18,500원 이탈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네. 18,500원 이탈하면 칼같이 손절하시고, 원래 사실은 이게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18,700원부터 해가지고 19,500원 저기가 강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18,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잡아드리고 26,000원 돌파하면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유튜브 동방부사 1등지 TV에서 거액자산가 길이라고 늘 하니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